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0일. 다른 날짜 나왔죠? 11월 1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풀다가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날짜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 볼 거예요. 민영기획과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 관련하여 실제 5개 광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잔금 9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잔금이 90만원이네요. 계약금 10만원은 계약일인 11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처리할 때 무엇으로 처리했다? 계정과목을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 선급금이 아니라 선급 비용,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자, 아무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되네요. 광고비 주는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비 얼마인가 봐요. 자, 일단 날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날짜가 나왔으니까 11월 1일 나와 있죠. 그럼 11월 1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짜를 11월 01일 들어갔더니 자, 출금, 현금 나가는 것을 출금이랍니다. 출금이라 그러고 10만원 줬네요.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선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급금으로 하지 말았고 문제에서도 뭐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봐요. 자, 돈이 총 얼마인가 봅시다. 자, 내가 11월 1일에 계약금 10만원 줬고 물론 그것은 선급 비용으로 했으며 그리고 잔금이 90만원입니다. 그러면 광고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100만원임을 알 수가 있겠죠.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자, 선급 비용 얼마? 100불 빼고 900불은 무엇으로 줬다? 보통 예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들어가는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죠. 광고 선전비예요. 얼마? 1불. 선급 비용은 선급 비용입니다. 얼마? 100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죠. 얼마? 900불. 팀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보통 예금 좋죠? 보통 예금 좋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광고비 주는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어느 변? 대변. 이것이 대변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인데요. 자, 선급비용. 우리 11월 1일날 다시 한번 봅니다. 선급비용에 보니까 지금은 자산이라서 이게 안 적어도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계정 과목이 이렇게 거래처가 걸려있죠. 그러면 꼭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도 여기에 선급비용에도 거래처를 걸어주십시오. 무엇이라고? 민영이라고 걸어주는 게 원칙적으로 민영이 맞습니다. 민영이. 답안지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1월 1일 날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에 선급비용에 거래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지금 하는 문제도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마 지금은 거래처 민영을 안 건다 하더라도 틀렸다 하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걸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입력하러 가요. 11월 30일 차변 광고 800번대 쓴다 그랬죠. 833 광고 선전비 얼마? 1불. 대변 4번 선급이죠. 선급 비용 이게 민영이었습니다. 민영이 거래처 걸어주고요. 금액은 얼마? 10만원이었죠. 1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90만원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통예금에 거래처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왼쪽에 코드번호가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내가 모르고 광고 선전비에 민영이 이렇게 걸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모르고 광고 선전비에는 거래처 안 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걸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맞는 걸로 채점됩니다. 안 걸어도 되는데 건 것은 맞지만
그래야 되는데 안 근 것은 틀린 거로 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레처를 이렇게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이 그레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걸어버려라. 걸어버려라. 왜? 안 걸어도 되는데 그레처 건 것은 맞지만 걸어야 되는데 안 건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도 보통 예금에다가 그레처를 걸어버렸어요. 이거 맞는 겁니다. 맞게 채점이 돼요. 하지만 다른 거 외상매입금이나 이런데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그레처를 걸어야 되잖아요. 안 걸면 틀린 거로 채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그레처를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애매하면 무조건 그레처를 걸어버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1월 1일날 돈을 줄 때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습니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됐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선급금이 아니라 선급 비용으로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지에 지금 문제는 11월 30일 문제인데요.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날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버릇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한번 보겠어요. 8번. 자, 12월 30일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카메라 69만원을 구매하고 사업용 카드. 카드로 또 결제했네요.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얼마가 되나요? 지출 69만원이죠. 690불을 무엇으로? 돈 안 준 내용, 안 준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장님 개인적인 지출을 무엇이라 그랬나요? 인출금. 우리 문제 보면 또 이거 정리 한번 했었죠. 인출금 69만원. 돈 안 줬네요. 돈 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두 가지밖에 없죠.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 얼마? 690불. 자, 이렇게 되고 팀 짤 필요 없고요. 자, 지금은 한번 못해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돼요. 자, 우리 들어왔다 나갔다 따지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현금,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상품, 그리고 비품, 그리고 어음, 그리고 차량 운반구, 방구 이런 거예요. 등 이런 거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빗자로 끝나거나 입자로 끝나는 거 있는지 봤더니 없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판료소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미지급금은 빚입니다. 부채.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의 다 빚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빚이 늘어납니다. 부채 자리는 어딥니까? 자산 자리는 차변,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부채가 늘 때는 어느 변에 적어야 된다? 대변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변 적혀야 되고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미지급금 카드사 나와야 되겠죠. 현대카드네요. 현대카드. 구분은 3번, 4번. 12월 3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12월 30일 1230. 자, 차변 3번 인출금 690불.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현대카드였죠. 현대. 이렇게 하시고. 자, 너무 엔터를 빨리 쳐서 이렇게 지나오는 거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돈만 입력 안 하시면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날짜 확인하시고 차변 인출금, 대변 미지급금 별 문제 없고요. 현대카드 반드시 거래처 걸려 있어야 되고 돈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이 문제는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무엇이란다? 인출금.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의외로 이거 차변과 대변 자리를 바꿔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미지급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들어왔다 나갔다 B로 끝나고 이거로 끝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래 판료수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의 다 부채가 올라갑니다. 부채가 증가되려면 부채 자리가 대변입니다.
부채가 증가되려면 어느 변에 적어야 된다? 대변에 적어야지 부채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8요소를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 나왔네요. 자,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8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중에서 출제자가 가장 어렵다고 출제한 문제는 우리 문제 푼 거 중에 보니까 이거 있었잖아요. 매출 답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0만원 적는 거 있었죠.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출제자가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다음 5번 수정하는 문제네요. 수정하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몇 월 며칠 11월 29일이 틀렸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날짜가 11월 29일 보니까 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네요. 왜? 대변이니까 30만원 나갔고요. 무엇으로? 임차료. 달세를 무엇으로 줬단 말입니까? 달세 임차료를 무엇으로 줬다? 보통 예금으로 줬네요. 이거 틀렸단 말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자, 임차료 3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좌 투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자, 투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누가 발행했는가? 요거는 내당 남현. 즉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습니까?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된다? 당좌 예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보통 예금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당좌 예금. 당좌 예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엔터.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2번 한번 봐요. 12월 20일. 일단 12월 20일이 틀렸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날짜에 일단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 놓고 출발해요. 언제? 12월 20일. 뭐가 나왔죠? 자, 보니까 대변이 현금이니까 현금이 10만원 나갔네요. 현금이 나간 거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 세금 줬네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틀린 내용은 세금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10만원 줬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적집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10만원이 세금과 이거 기부했잖아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기부했으니까 요거를 뭘로?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것만 바꿔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네요. 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정하는 문제에서도 거래처에 대해서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어떠한 경우에도 결산까지는 이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를 떠나서는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거 한 개 안 적을 때마다 일정 감점이지만 우리가 상위 과정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항상 거래처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수정하는 문제 너무 쉽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때 거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수정하는 문제는 사실 1번부터 8번까지 보다도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결산입니다. 결산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말한다. 결산은 항상 12월 31일. 이 네 문제 다 어디에다가 입력하면 됩니까? 12월 31일 날 입력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여기 보니까 우리 공부했던 거 나와 있네요. 3번 부분. 이는 무조건 적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3번은 어떤 거? 차변이 대손 상각비 적혀 있어야 되고요. 대변이 대손 충당금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구체적으로 여기 코드 번호가 109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밑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한 개는 받을음입니다. 받을어음. 이 되고요. 코드 번호는 111번입니다. 이렇게 적혀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돈만 구하면 됩니다. 이 돈들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 돈 두 개 더하면 어느 돈? 요 돈 되고요. 요거는 하나 적어놔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이 이렇고요. 36만 원을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기말 수정 분기하시오. 월할 한 달 한 달 계산하시오. 출발합니다. 자, 이거 기간이 나왔으니까 날짜 적겠습니다. 4월 1일.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그렇죠. 5월 14일이라면 큰일 납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이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3월 31일. 자, 요 돈이 총 얼마입니까? 36만 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맞나요? 36만 원. 맞죠? 예, 됐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인가요? 한 달에 3만 원이네요. 맞죠?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한 달에 3만 원 맞습니까?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12 하면은 3만 원 맞죠? 한 달에. 석 달이니까 요 돈이 얼마가 됩니까? 9만 원. 요 돈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36만 원에서 9만 원 빼니까 요 돈은 얼마가 되나요? 27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요날 4월 1일 날 주면서 뭘로 했다 그랬습니까? 자산으로 했죠. 자산으로 했단 말은 보험료로 했단 말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개예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되시겠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했다? 자산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로 한 경우는 앞의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선급 비용이 자산입니다. 주는 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 이게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됩니까?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되나요? 대변. 대변이 뭐가 돼야 된다? 선급 비용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자, 앞에 돈이 얼마입니까? 27만 원. 요것도 이해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보험료죠. 보험료. 얼마? 270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 세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요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를 했을 때는 무조건 앞에 돈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선급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줄어드니까 어느 변에 와야 된다? 대변에 와야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돈은 무조건 자산이든 부채든 앞에 돈입니다. 앞에 돈.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보험료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보험료. 돈은 내나 같은 27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겠어. 자, 만약에 주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했다 쳐요. 비용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4월 1일 날 보험료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자, 이거의 정답은 이건가? 정리됐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요건 둘째 문제고. 일단 문제가 요게 정답이니까 요거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 순서대로 합니다. 1번. 날짜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4월 1일, 12월 31일, 3월 31일. 요거 보고 적으실 수 있겠어요? 예, 됐고. 36만원 이거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월할 계산하니까 한 달에 3만원인가 아시겠어요? 석 달이니까 9만원인가 아시겠어요? 요거 그러면 36만원에서 9만원 빼면 27만원인가 아시겠어요? 자, 요거 우리가 뭐 주거나 받을 때는 이 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날. 자, 지금 주면서 뭘로 처리했다 그랬습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네요.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개예요. 보험료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급 비용도 있거든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요.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문제에서 보험료 주면서 뭘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한 거 이거 선급 비용으로 한 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계정 과목 보험료 두 가지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됐고. 다음 주면서 뭘로 보험료 주면서 뭘로 처리했다 그랬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산으로 했단 말은 선급 비용으로 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됐고.
다음 주는 시점에 또 이렇게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돈 27만 원은 이해되시나요? 예? 자, 다음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어딥니까? 재무상태표의 차변이잖아요. 자산이 늘 때는 어느 변에 적는다? 차변. 자산이 줄 때는 어느 변? 대변. 지금은 자산을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돈은 27만 원이고요. 다음 자산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됩니까? 대변에 와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예? 재무상태표에 왜 여기에 차변이 자산이고 대변이 부채고 대변이 자본이고 있죠? 자산 계정 과목이 자산 자리에 적히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고, 다음 자산 계정 과목이 반대편에 적히면 뭐? 자산이 감소되는 거고. 이거 그래프 요소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좀 그러네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내가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쳐요. 그럼 자산 증가되죠. 그럼 받으면 현금이 어느 변에 와야 돼요? 차변에 와야 돼요. 이렇게. 됐다요? 그래, 현금이 지출이 있었어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현금이 어느 변에 가야 돼요? 대변에 이렇게 가야 돼요. 자산이 늘 때는 어느 변? 차변. 자산이 줄 때는 어느 변? 대변. 됐나요? 지금 보세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 자산이 줄어들 때는 어느 변? 대변에 와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는 시점에 또 4월 1일 날, 요날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면 앞에 돈입니다.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지금 자산이니까 자산이 줄어들면 어느 변? 대변에 왔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채였어요. 부채였다면 이게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와야 될까요? 차변에 왔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 계정은 뭐 보험료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예요. 자, 이게 비용, 보험료로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험료로 했을 때는 주는 시점에 또 자, 4월 1일 날 보험료로 했다고 가정해요. 자산이 아니라 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됐다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보험료 주는 내용이에요. 주는 내용이 되고, 다음 두 번째 보험료.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보험료는 언제 줬어요? 4월 1일. 요 날보다 앞에 줬죠. 따라서 보험료 먼저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먼저 준 내용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험료 먼저 주는 내용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먼저 줬는지 봅시다. 자, 요 날은 요 날 것까지 먼저 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얼만큼? 요만큼이 얼마입니까? 36만 원을 먼저 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먼저 준 게 되겠죠. 요만큼은 얼마가 되나요? 9만 원. 따라서 이거는 보험료 9만 원 먼저 준 내용이에요. 따라서 계정 과목 만들어냅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고요. 보험료 얼마? 90불.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주는 내용이니까 뭐? 비용. 먼저면 선, 못이면 미. 먼저 줬죠? 먼저니까 뭐? 선. 다음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주는 거니까 뭐? 급. 선급비용. 자, 다음 돈은 얼마였나요? 9만 원. 마지막으로 이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인데요. 선급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어느 변? 차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4월 1일 날 주는 시점에서 보험료로 했었더라면,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와 비용으로 했을 때는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려 3시간 걸쳐서 이게 결산만 했습니다. 우리 기본 강좌할 때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많은 시간을 저 나름대로는 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써서 알려드렸고요. 자, 1번 문제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요번 전산회계 2급에는 이거 잘 모르시더라도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합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이런 데 가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거 꼭 참고하셔서 익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2번 보겠습니다. 입력은 나중에 한 방에 하겠습니다. 입력은 한 방에 할 거예요.
2번.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자, 결산일 현재. 결산일 현재란 말은 몇 월 며칠을 말합니까? 12월 30일.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 계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계상. 기록을 말합니다. 기록.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당기분 임차료, 영업외 수익, 임대료 30만원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받는 걸 안 적었단 말이네요. 맞아요? 이거 뭐에 대한 말입니까? 임대료. 맞아요? 임대료에 대한 말. 자, 임대료는 주는 내용일까요? 받는 내용일까요? 임대료는 건물 같은 거 빌려주면 달세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나와 있잖아요. 받는 내용이에요. 이거 임대료 받는 내용입니다. 받는 내용. 됐나요? 자, 다음 얼마 받는 내용입니까? 30만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먼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자, 내가 결산일 이제 오늘 보니까 임대료 30만원이 있는데 그거 장부에 기록이 안 됐단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받은 내용. 아직 장부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못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임대료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얼마? 300불. 자, 다음. 자, 주는 내용이에요? 받는 내용이에요?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먼저인가요? 못인가요? 못이니까 미.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받는 거니까 수. 미수수익이 되겠네요. 얼마? 30만원. 자,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면 이게 어느 변? 부채면 대변인데 자산이면 어느 변? 차변. 이렇게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위에 있는 요거 보험료 하는 거와 방법이 똑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3번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실계 화면이니까 요거 조금 있다가 하고요. 돈만 적으면 돼요. 4번부터 먼저 하고 해요. 왜? 4번이 같은 계열일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나왔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전산회계 2급치고는 이 결산 문제 83회가 결산이 조금 어렵게 나오네요. 어쨌든 한번 봐요. 10월 1일 우리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연이자 6% 12일간 차입하고 요렇게 했고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갚아줄 때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산 분개를 하는데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발. 기간이 나왔으니까 기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몇 월입니까? 10월 1일 적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인가요? 12월 31일 적을 수 있겠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인가요? 9월 30일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적으실 수 있겠어요? 자, 5천만원에 연이자가 6%니까 계산기 꺼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만원 곱하기 0.06은 요게 30만원이네요. 됐어요? 자, 1년 이자가 얼마? 30만원입니다. 요거 적으실 수 있겠죠? 다음 이게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한 달 나누기 얼마? 12.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나누기 12는 한 달에 25,000원이네요. 요거 25,000원 계산기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나요? 9달이니까 25,000원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9 하면 되겠죠? 곱하기 9는 225,000원. 225,000원. 자, 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됩니까? 75,000원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 돈 계산은 저도 암산 안 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5천만원에 6%니까 30만원 됐나요? 그리고 나누기 12 했던 거는 1년이 12달이니까 12로 나눴더니 한 달에 25,000원. 25,000원짜리가 9달이니까 225,000원. 30만원에서 225,000원 뺐더니 요거 75,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다요? 요렇게 해놓고 출발해야 돼요. 자, 요거 10월 1일 날, 돈 빌린 날. 요거 돈 빌린 날. 그리고 요거는 결산일. 결산일. 요거는, 이거 이자 주는 날. 됐다요? 출발. 이거 이자 받는 내용입니까? 이자 주는 내용입니까? 이거 이자 받아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차입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자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따져봐요. 자, 오늘은 요 날입니다. 맞죠? 요 날이고.
자, 이자는 10월 1일 날, 이자는 10월 1일 날 주나요? 9월 30일 날 주나요? 9월 30일. 오늘보다 앞인가요? 오늘보다 뒤인가요? 뒤. 그러니까 이자 줬단 말입니까? 못 줬단 말입니까? 이자 못 준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얼마 못 줬는지 봐요. 얼마 못 줬. 자, 요날은 이자 얼마 주면 돼요? 안 줘도 되죠? 빌렸으니까. 요날은 얼마 줘야 됩니까? 요만큼 줘야 되겠죠? 요만큼 썼으니까. 맞아요? 요날은 얼마 줘야 될까요? 9월 30일 날은 얼마 줘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줘야 되겠죠? 이 돈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자 줘야 되는데, 자, 요날은 이자 줄 필요 없죠? 돈 빌리는 날이니까. 만약에 요날 주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요만큼을 줘야 돼요. 요만큼이 얼마? 75,000원. 9월 30일 날은 얼마 줘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줘야 되잖아요. 요만큼이 얼마? 30만원 줘야 돼요. 오늘은 요날이니까 얼마 줘야 됩니까? 75,000원. 따라서 이자 얼마 못 줬습니까? 75,000원 못 준 내용인가 아시겠어요? 다음. 자,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입니다. 이자. 받는 것은 수익, 주는 것은 비용. 주는 거니까 뭐? 비용. 돈은 얼마? 15불. 다음. 요것도 똑같아요.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지금 주는 내용이죠?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적을까요? 비용. 물론 돈은 얼마? 75,000원입니다. 자, 앞에 적어요. 먼저면 선, 못이면 미. 못 줬으니까 뭐? 미. 다음.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주는 거니까 뭐? 급.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미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죠. 그래서 가운데 뭐? 지자 붙여주는 센스를 발휘해 달라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면 대변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줘야 됩니다. 부채예요. 따라서 이게 어느 변에 가야 된다? 자산이면 차변일 텐데 부채니까 어느 변? 대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돼요. 요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몇 번입니까? 1번, 2번, 4번은 같은 계열입니다. 계열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거냐면 1번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2번이 이해가 안 되면, 2번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4번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4번이 이해가 안 되시면 2번은 이해가 안 돼요. 이 같은 계열입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계열 자체가 결산으로서 같은 계열입니다. 물론 1번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1번이 안 되면 2번도 안 되고요. 4번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 세 개가 한 개가 되시는 분은 나머지 두 개가 되는데 한 개가 안 되시는 분은 나머지 두 개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같은 계열이라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혹시 이게 1번, 2번, 4번이 안 되시는 분은 기본 강좌에 제가 여러분들 녹화를 해놨어요. 그거 한 3시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거 틀리더라도 뭐 한두 개 틀리더라도 자격증은 나와요.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익혀주실 수 있도록 시간 내셔서 주말에 따로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돈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 공개까지는 다 해놨고요. 요 돈 적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대손 충당금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디냐면, 자,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자, 결산재무제표에 가시면, 결산재무제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합계잔액산표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 돼요. 자, 요거 눌러주세요. 되셨어요? 자, 합계잔액산표에 가셔서, 매달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됐나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 자, 결산재무제표에 합계잔액산표를 들어와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자, 여기에 또 먼저 외상매출금을 찾습니다. 외상매출금. 여기 찾았죠? 자, 여기 있는데, 자, 요 돈입니다. 외상매출금. 요렇게 찾는데요. 여기까지가 외상매출금이네요. 이 돈 합계는 안 봅니다. 합계는 필요 없어요. 합계는 필요 없고 차변의 잔액입니다. 이 돈의 1%를 구해요. 이 돈의 1%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0을 2개 빼면 되죠. 0 2개 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353 650 000 다시 353 650 하나 둘 셋 3억 5천 요렇게 했죠. 곱하기 0.01 했더니 요게 보니까 356만 353만 다시 353만 6,500원입니다. 500원. 제가 1%를 구했어요. 됐나요? 요 돈에다가 어떤 돈? 아래쪽에 보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죠. 요 돈을 빼면 돼요. 요 돈 빼기. 요걸 하면 됩니다. 빼볼게요. 뺐더니 2350000는 요게 118만 6,500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번. 자, 여기 합계잔액산표에 왔다.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어느 돈? 요 돈의 1%를 구합니다. 1% 구해요. 구해가지고 빼기 어떤 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는 잔액이죠. 이 돈을 빼면 돼요. 뺐더니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돈이 얼마가 된다? 요 돈이 118650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받을음도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구하는 방법. 자,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서 무엇을 찾는다? 받을음을 찾습니다. 받을음. 요거는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고 요 돈의 1%를 구합니다. 자, 요거 0 2개 빼면 되죠. 913,720 이 되네요. 91만 3,720원이 되고 요 돈 빼기 어떤 돈? 요 돈 80만원 빼기 800,000 했더니 11만 3,720원. 요 돈이 얼마가 된다? 11만 3,720원이 됩니다. 요게 받을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됐나요? 요 돈 2개를 더하면 대손 삼각비가 돼야 되겠죠. 요 돈 2개 더합니다. 더하기 얼마? 1186500 했더니 요게 금액이 1300220 이렇게 돼요. 되시겠습니까? 자, 요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 돈 구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재무제표에 합계잔액산표에 가요. 항상 몇 월이다? 12월 31일 하면 나와요. 이 중에서 뭐? 외상매출금을 찾습니다. 외상매출금을 찾았어요. 요 중에 요 돈 말고 요 돈의 1%를 구해요. 1%. 계산기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십시오. 1%를 구한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 돈을 빼요. 요 돈 1% 구한 돈에다가 요 235만원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 얼마가 어떻게 된다?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받을음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받을음 요겁니다. 요거. 요 돈에 요거는 아니죠. 합계는 필요 없어요. 요 돈의 1%를 구해요. 1% 하면 91만 얼마가 돼요. 91만 땅땅땅땅 되는데 요 돈 빼기 어떤 돈? 바로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 있죠. 80만원. 80만원 빼면 돼요. 그랬더니 10만 얼마 되잖아요. 이렇게 빼면 돼요. 요게 무엇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 받을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요 돈 2개 더하면 뭐가 된다? 요 돈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변 대변에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요것도 연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출발이에요. 자, 요거 입력하러 갑니다. 자, 요거에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요거였죠. 1번부터 한번 해봐요. 1번부터 빠져나왔어. 4개 다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 3번 보험료 보험료 800분대 쓴다 했습니다. 보험료 금액은 2710불 맞나요? 맞고 대변 4번 선급 비용이죠. 27만원
됐고 하나 건. 다음 2번. 자, 차변 미수 수익. 3번 미수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요? 30만원. 대변 4번 뭐? 임대료 900번대. 여기 얼마? 30만원. 차변 3번. 자, 3번은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 땅땅땅땅. 금액은 1300220. 1300220. 대변 4번. 먼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하면 나와요. 대손.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번 나왔죠. 109번이 얼마? 1186500. 1186500. 다음 대변 4번. 과들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게 113720불. 11 맞네요. 다음. 자, 요거 이자비용 차변 3번. 이자비용 이자비용 이렇게 금액은 얼마? 75,000원 7억불. 대변 4번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이 7억불. 이렇게 뭐 이런 거 입력하는 거는 답이 적힌 거대로 순서대로 쭉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차변대변 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요거 따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따로 계속 차변대변에서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입력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1번부터 4번까지 다 입력이 된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거 결산이 좀 어렵죠? 이게 회계하시다 보면 결산이 사실 제일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산회계 이거 회계하면서 뭐 1급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산 잘 하시는 분은 회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계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딱 개념을 잡고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낯들고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조회하는 거 보겠습니다. 조회하는 거. 자, 조회할 때는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조회하는 순서 제가 한번 반드시 순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조회해야 된다. 조회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우리가 기본 강좌하면서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디에 거래처 원장. 이건 거래처 원장에 써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 두 번째, 이게 없으면 전기분, 그리고 유동, 그리고 비유동, 이런 것이 나오면 어디에 결산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요거는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조회.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냐면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있죠. 여기에 눌러보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세 번째로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이 되면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이게 아니면 네 번째로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뭐 요거는 합계잔액시산표.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니면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면 요거는 1월계표.
를 조회해.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저는 지금 문제 푸는 것들도 이 순서대로 딱 할 거예요. 이러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1월 개표해 봤는데 없으면 위에 있는 학계단 exam표. 어쨌든 이거 5개 안에는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을 조회할 때 내가 그랬지 원장을 들어가 본데 없어요. 그럼 나머지 거 다 들어가 보세요. 2번, 3번, 4번, 5번 무조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6월 30일 현재 매출처 보노전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노? 자,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습니까? 이 문제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 누르면 될까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자, 2번 한번 봐요. 2번. 자,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 첫 번째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 있어요. 2번 문제에 없죠? 아니에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있죠.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총계정 원장 조회할 겁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3번 한번 봐요. 상반기 중 광고 선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차이는 얼마고?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여기 있나요? 없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글자가 여기 있나요? 없죠. 계정 과목이 한 개 있나요? 있죠. 광고 선전비 있나요? 따라서 이는 어디서 조회할까요? 요거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원장을 조회해요. 자, 요 어디서 조회해야 되는가 이제 찾으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은 다 여기서 조회할 겁니다. 찾았어요. 자, 이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이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이거 했나요? 어떤 기준에? 위에 있는 이 기준 있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선택한 겁니다. 됐어요? 자, 1번. 자, 거래처 원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 있습니까? 요거 눌러주세요. 거래처 원장. 됐고요. 자, 이 문제 봐야 됩니다. 자, 6월 30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외상 매출금과 보노전자 나와 있죠. 계정 과목 뭐 외상 매출금 찍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보노였죠. 보노. 자, 이렇게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자, 요거 날짜 이렇게 입력하고 계정 과목 그리고 보노전자 이거 입력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이렇게 나왔죠. 맞나요? 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외상 매출금 뭐를 물어봤습니까? 잔액을 물어봤네요. 자, 잔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답은 얼마가 됩니까? 1200만원. 이거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불. 이거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요거 한번 봐요.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 총계정 원장 눌리면 된다 그랬죠? 자, 총계정 원장 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총계정 원장 나와 있죠? 총계정 원장 눌러주시고 5월에란 말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0501부터 0531일.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자 비용. 이자 비용 951번. 이렇게 입력 가능하시겠어요? 자, 제가 특별한 기술 쓴 거 없죠? 이자 비용 총계정 원장 눌렸고 5월에니까 5월 한 달만을 말하잖아요. 이자 비용 그대로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얼마 발생했습니까? 5월달에 55만원 발생했네요. 찾아지십니까? 예, 요거 55만원. 그래서 550불. 다음 이것도 총계정 원장이네요. 들어와 있으니까 1월부터 6월이네요. 그럼 요거 바꿀까요? 0101부터 몇 월까지? 0630까지 되는 거 되시겠습니까? 다음 계정 과목은 뭐예요? 광고 선전비라고 나와 있죠? 광고 선전비. 자, 여기다가 광고 한번 해볼게요. 광고 800번째 833번 했더니 뭐가 나왔네요. 이런 거 나왔죠? 자, 요 중에 또 물어본 것은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달은 몇 월 달입니까? 2월달 100만원.
제일 작은 달은 1월달 33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67만원 차이가 나네요. 맞나요? 따라 또 이거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67만원.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게 찾아져요. 이렇게 자 조회하는 문제는 내 나름대로의 뚜렷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만 찾으시면 쉽게 찾습니다. 됐나요? 이거의 정답은 어디에 입력하는가 봐요. 자, 실기 문제 7번의 답은 여기 이런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고 여기 1번입니다. 요 칸에다가 1번의 답이 1200만원. 여기에 뭐 1, 2 불불. 다음 2번의 답. 2번의 답은 550불. 550불. 여기다가 550불. 자, 다음 3번의 답은 670불. 여기 670불. 이렇게. 객관식 답은 여기 찍으면 돼요. 객관식은 우리 아직 안 풀었으니까 나중에 하고. 그리고 닫기. 그리고 지금은 하지 마세요. 답안 저장하면은 USB에 저장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문제는 실기 문제는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